LA 다운타운에서 한인 여성이 인종차별 발언과 술병으로 공격당해 뇌진탕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사건을 방관한 경비원들과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시작된 작은 산불이 초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근 주민 6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아용 카시트 점검에서 불량 카시트와 미인증 해외 제품들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엔 중재 합의안에 따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마트에서 한인 여성이 인종차별 발언과 공격을 당해 뇌진탕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었고 한인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술병으로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마트 경비원과 직원들 모두 방관했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 역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흑인 여성이 다짜고짜 카트를 세게 밀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계산줄을 기다리던 한인 여성에게 아시안인이 떨어지라며 시비를 건 겁니다. 한인 여성은 거세게 저항했지만 이들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계속 저한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면서 너는 동양인인 주제에 왜 나한테 말대꾸를 하냐, 조용히 있어라 하면서 영어로 심한 욕들을 많이 했고 함께 있던 김 씨의 친구가 가해자들을 막아서며 말렸지만 이 여성들은 손톱으로 눈을 찌르며 폭행을 가했고 마트 직원들과 경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재밌다는 듯 웃기까지 했다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결국 김 씨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들자 가해 여성 한 명이 김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신고를 하려고 하자 여성이 들고 있던 술병으로 김 씨의 뒤통수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저를 때렸던 여성분이 다시 와서 제 머리 뒤에다가 제 테킬라 2병을 때리면서 테킬라 2병이 즉시 깨졌어요. 그리고서는 저는 기절을 하고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여자 2명은 이미 멀리 갔고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김 씨의 머리와 어깨, 등은 유리조각 투성이 됐습니다. 신고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어려울 거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김 씨는 전했습니다.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뇌진탕 진단까지 받은 김 씨. 김 씨를 폭행한 흑인 여성은 이미 2건의 폭행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일째에도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사법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현재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마트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시작된 작은 산불이 초대형 산불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산림화재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서쪽 지역에서 발생한 오크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 현재 16,700에이커가 불에 탔고 인근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주택 15채가 파손됐으며 2,6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ou know, this home that we had just gotten married at 2 weeks ago, it explodes, and you're looking at it on a mobile phone. This is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being evacuated, so this is kind of different. You know, a lot of anxiety. 한편 산림화재보호국은 소방대원 2,000명과 헬기 17대를 투입해 지상과 상공에서 화재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10%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한인 여성이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로 수만 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수사국 솔트레이크 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네바다주 프로보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사샤 강 씨가 이민 단속국 아이스 요원을 사칭한 사기꾼에 속아 집을 사기 위해 남편과 저축해둔 4만 5천 달러를 잃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강 씨의 한국 이름과 가족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있었고 돈 세탁과 마약 범죄 등에 연루됐다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 추방될 수 있다고 강 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BI는 최근 정부 요원을 사칭한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이민자들이 주된 범죄의 대상인 만큼 SNS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 것 등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일부 유아용 카시트가 불량이거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랜도 보건부가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유아용 카시트 점검에서 현재까지 27개의 불량 카시트와 11개의 미인증 해외 제품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제품 모두 연방 충돌 테스트의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고 스트랩이나 고정 장치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These seats are not protecting the kids like they should. A counterfeit car seat is a car seat that is non-regulated anywhere and is made somewhere and isn't crash tested. But a foreign car seat is a car seat that is crash tested maybe in Europe, but those standards don't meet the US standards. 불량 카시트 제품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판매됐으며 전문가들은 유아용 카시트 구매 시 연방 안전 인증을 받은 설명서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텍사스주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총격이 발생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달라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쯤 달라스 러브필드 공항에서 30대 여성이 권총을 꺼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She produces a handgun and begins firing. At this point, we don't know where exactly the individual was aiming. For the most that we're seeing now, she was aiming at the ceiling.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총격범의 다리 부분에 총격을 가한 뒤 여성을 체포했고 다른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보안상의 우려로 일시적으로 이륙 정지 명령을 내렸고 공항 보안 검색대 운영도 한때 전면 중단됐습니다. 용의자는 37살 포르샤 오드퓨아로 밝혀졌으며 지난 2019년 은행 강도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달라스 경찰은 연방 수사국과 함께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이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러시아가 수출항에 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무산될 우려가 커졌지만 일단 수출은 재개되는 모양새입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유엔 중재 합의안에 따라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첫 선적은 현지 시각으로 27일 초르모 노르스크에서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러시아군의 5대 사항 포격에도 곡물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Караванів з кораблів, які будуть по фарватеру виконувати те завдання, ті домовленості, які були узгоджені, підписані, підкреслюю, між Україною, Туреччиною та Організацією Об'єднаних Націй.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향후 2주 안에 정해진 항구 3곳인 오데사와 초르노 모르스크, 유즈니 모두에서 수출 준비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곡물 수출량에는 제한이 없고 비료의 수출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출을 위해 필요한 항로에선 기뢰 제거 작업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는 5대 사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군함과 미사일 저장고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는 러시아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Україна сказала, що ми готові експортувати. Росія повинна розблокувати Чорне море. Але ми прекрасно розуміли, що саме в такому форматі ми повинні домовлятися. 곡물 수출기를 연 러시아는 그러나 가스를 무기로 유럽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독일로 연결된 가스관의 터빈을 추가로 가동 중단하기로 결정한 건데 가스 운송량이 20%까지 줄게 돼
독일을 비롯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연합 국가들의 추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미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조기에 가동될 전망입니다. 한두 달 내에 개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태용 주미대사는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북한을 압박하는 수단인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의 조기 가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오늘 한미 양측의 논의가 진전됐다며 조기 개최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 측이 상정했던 시기보다도 상당히 앞당겨서 조만간 한두 달 내에 이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개최될 수 있지 않겠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응징하기 위한 협의체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의 대화가 추진되면서 열리지 않다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정상이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포함해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이 협의체에서 다뤄지는데 오는 29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태용 대사는 전통적인 안보 동맹 외에도 미국 정부에서 공급망과 반도체 등 경제 안보를 한미 동맹의 중심에 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추진하는 반도체 공급망 동맹 참여 여부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협의체는 아니라는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내에서는 반도체 협의체와 관련한 긍정적 의견 수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결론이 나면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오늘부터 한국으로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는 입국한 뒤 다음 날 자정까지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고 휴가철을 맞아 해외 유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25일부터 해외 입국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입국한 뒤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이제는 입국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받아야 하며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검사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며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거주지의 인근 의료기관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에 등록해야 하고 이 정보는 관할 보건소와 연계돼 관리된다며 해외 입국자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13년 동안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 25센트로 지난 2009년 이후 고정돼 있으며 이는 1950년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 26개 주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엘라바마와 위스콘신주 등 공화당 성향의 20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 수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970년 이후 증가한 노동 생산성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현재 연방 최저임금은 $23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일부 지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5 이상으로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디올이 중국에서 거센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을 신상품으로 내놓은 검정 치마가 중국의 명나라 때 전통 의상을 베꼈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중국 유학생 50여 명이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 디올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올이 중국의 전통 디자인을 베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디올이 올 가을 컬렉션에서 선보인 울 소재의 긴 검정 치마. 긴 트임과 함께
치마 양 옆으로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 모습이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 때 여성들이 즐겨 입던 마맨춘과 같다는 겁니다. 디올이 상품 설명에서 자신들의 고유 디자인이라고 밝힌 게 중국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이유인데 관영 매체도 중국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맨춘이 디올을 베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거들었습니다.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자 디올은 중국 홈페이지에서 문제가 된 치마를 삭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디올이 표절했다고 외친 이들은 젊은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문화의 중심엔 중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한 과잉된 애국주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중국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관점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디올 매장 앞 중국 시위대의 맞은편에서 열린 맞불 집회. 한 사람이 치마가 인권보다 중요하냐는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중국의 탄압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를 벌이는 중국 유학생들 쪽으로 접근했다가 위협을 받고 쫓겨납니다. 지나가던 파리 시민은 패션 브랜드에 항의할 수 있다면 인권에 대해서도 시위할 수 있지 않겠냐며 예술의 영감을 어디서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로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석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는데 경찰 내부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현장 참석자 56명, 온라인 참석자 140여 명이 휴일에 진행한 경찰국 반대회의를 43년 전 벌어진 전두환 신군부의 권력 찬탈 사건에 빗댄 겁니다. 이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이 해산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적법한 직무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고 거듭 규정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시 검사들의 단체 행동과는 달랐다고 강조했습니다. 평검사 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이번 총경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서 모인 것입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법 처벌 규정은 더 엄격하다며 회의 주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경찰 내 특정 그룹 출신들이 총경회의 등 단체 행동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징계 조치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 지휘부와 소통하지 않았다며 경찰관들이 제기한 배후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권은 경찰의 반발 움직임이 파면 대상이라며 압박했고 야당은 경찰 장악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을 곧바로 대기 발령시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경찰 반발을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틀째 포문을 연 여당 지도부의 비판은 강도가 더 세졌고 표현도 원색적이었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 혈세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으로 보일 뿐입니다. 당 내에서는 대기 발령 등 거칠게 나가는 게 반발만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경찰의 자가당착이자 조직 이기주의다. 대기 발령이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는 강경론에 묻혔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을 소나귀에 넣고 입맛대로 수사를 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가 더 명백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들의
정당한 의견 개진 과정마저 묵살하려는 행태는 그 자체가 반민주적 시도이자 국기문란입니다. 특히 행안부와 경찰청이 필요한 조치를 할 거란 윤 대통령의 말은 경찰 반발을 강제 진압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문제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올라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야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4일에 열기로 합의하면서 청문회를 앞두고 경찰 장악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심 과제 4가지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을 마무리하며 최종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4대 핵심 추진 과제를 2시간 가까이 보고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지만 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업무 보고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장관에게 조속한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같은 기존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면서 동시에 후보 시절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 계획을 주문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 내에서 전략추진단을 만들어 의견을 모으는 중이었다며 내부적으론 폐지와 관련해 시간을 좀 더 가지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옮기는 문제, 야당의 협조를 얻어 정부 조직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여가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직 폐지에 신중하게 접근해왔던 여가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신속한 로드맵을 주문함에 따라 여가부 폐지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한 가운데 일본에서도 원숭이 두창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어제 지난달 하순에서 이달 중순까지 유럽을 방문했던 30대 남성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는데요. 도쿄에 거주하는 이 확진자는 유럽 방문 중 확진자와 접촉한 뒤 귀국 후 권태감과 발열 증상이 나타나 25일에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도쿄도 내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오는 29일 전문가 회의를 열어 원숭이 두창 예방을 위해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심의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인도 뉴델리에서는 첫 부족민 출신 대통령인 드라우파디 무르무의 취임식이 거행됐습니다. 취임식에서 무르무 대통령은 인도의 빈민은 꿈을 꿀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큰 부족인 산탈 공동체 출신인 무르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인도의 부족민 수는 약 1억 명으로 추산되지만 현지에서 부족민 출신은 카스트 등 인도 전통사회 계급 질서에 포함되지 않은 변방 집단으로 여겨져 불가촉 천민으로 분류됩니다. 부족민 출신으로는 인도 역사상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무르무 대통령은 앞으로 소외계층 복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물과 진흙이 채워진 경기장에 물소 2마리와 주자 1명이 한 팀을 이뤄 치열한 질주를 벌입니다. 태국에서 매년 이맘때쯤이면 한해 농사의 풍년을 기르기 위한 물소 경주 대회가 열리는데요. 경주장은 200m 길이로 맨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2년간 중단됐던 대회가 다시 재개되면서 농민들의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차를 샀는데 차가 리스 차든지 새 차든지 아니면 중고 차다. 근데 차를 샀는데 2년 후에
막 소리가 난다. 아니면은 떨린다. 아니면은 엔진이 멈춘 다음에 시동이 다시 안 걸린다.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나 돈은 되게 많이 투자했는데 하는 상황들이 옵니다. 그럴 때는 꼭 레몬법을 사용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없이 해결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없이 해결을 하는데 레몬법으로 해결할 때는 방향이 세 방향으로 원래 깔려져 있습니다. 그게 물론 소송으로 진행하기 전에도 있지만 소송을 한 다음에 있는 방향들입니다. 먼저는 문제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뭐 내비게이션이 어떨 때 안 된다. 아니면은 차를 타는데 차가 조금 희한한 소리가 난다. 문이 잘 안 잠긴다. 나의 운전하는 거하고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캐시를 줍니다. 피해를 주셔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만약에 혼다라면은 아니면 헌데이라면은 무슨 차 매니팩처인지 우리가 잘못은 인정을 안 할 거지만 잘못을 인정 안 해도 우리가 피해를 준 거에 죄송하니까 여기에 돈 주겠습니다. 하는 상황들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buyback라는 offer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오케이 엔진이 문제가 있어갖고 내가 3번, 4번, 5번, 10번을 간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차에다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차를 다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대신에 차에 돈 낸 거 다 뭐 토잉, 보험, registration, monthly payment, down payment 있는 걸 다 다시 주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repurchase는 뭐냐면은 replacement를 하겠습니다. 차가 문제가 있는 걸 우리가 인정하니까 그 차는 우리가 가져가고 똑같은 모델 아니면은 1년 더 2020년에 샀으니까 2023년 거를 주겠습니다. 똑같은 모델이지만 replacement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 좋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가만히 있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는 레몬법으로 고침을 받으세요.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남미의 한 쓰레기 하치장에서 때 아닌 보물찾기 열풍이 불었는데요.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출입 금지령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산타페의 한 쓰레기 하치장. 삽을 든 사람들이 냄새나는 쓰레기를 파헤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최근 이곳에서 미국 화폐인 달러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돈만 우리 돈 약 1억 원. 포클레인이 땅을 파다가 옷장에 걸렸는데 그 안에 있던 가방에서 돈이 쏟아졌다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지방 공무원들이 이 돈을 최초 발견해 모아봤더니 5만 달러, 우리 돈 6,5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금세 전국에 퍼졌고요. 쓰레기 하치장에 1조 달러가 묻혀 있다라는 의문의 쪽지까지 발견되면서 이곳은 때 아닌 보물찾기 현장이 된 겁니다. 당국은 사고 위험에 경비원까지 세웠지만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출입 금지령까지 내렸다고 하네요. 노르웨이 한 항구에 동물 스타가 된 바다 코끼리가 있습니다. 유명세 덕분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작은 보트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다 코끼리. 무게 700kg에 달하는 프레야라는 이름의 암컷인데요. 북극해가 고향이지만 덴마크, 독일 등을 거쳐 최근 노르웨이 오슬로에 도착해 화제가 됐습니다. 일광욕과 휴식을 위해 빈 배에 올라타거나 가라앉히는 모습 등이 SNS에 퍼져 눈길을 끈 건데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프레야를 보려고 보트를 타고 가까이 접근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레야가 의도치 않게 배를 부수고 백조를 사냥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자 항만 경찰들도 물을 뿌리며 쫓아내려 한다는데요. 전문가는 안전을 위해 사람들을 쫓아내야 한다는 주장인데 현지 수산국도 사람들이 프레야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면서 해당 선착장을 막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유리잔에 강물을 한가득 떠서 벌컥벌컥 마시는 이분. 바관트만 인도 펀자브주 총리인데요. 물이 깨끗하다는 걸 몸소 보여주겠다며 이런 퍼포먼스를 선보인 겁니다. 지난주 칼리베인강 정화 사업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포착된 모습인데요. 그런데 기념식 불과 이틀 후 복통을 호소해 현지의 한 병원에 실려가 감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총리 측은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거라며 하루 만에 퇴원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보여주기식 행보를 펼치다 결국 병원 신세를 졌네요. 달리는 고속열차 안 통로. 어르신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대는데요. 자, 일부는 마스크도 없이 목청껏 노래합니다. 광란의 춤판이 벌어진 이곳은 중국 후베이성에 정차한 고속열차인데요. 60, 70대 단체 노인 관광객들이 방역 지침을 무시한 채 탑승 직후부터 춤과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관광객들이 춤을 추며 복도를 헤집고 다니는 통에 열차 내부가 흔들릴 정도였다고 말했는데요. 다른 승객들의 항의에 승무원들이 단체 관광객에게 자제를 요청했지만 민폐 행동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소동으로 일부 승객들은 옆칸 열차로 옮겨서 선체로 장시간 목적지까지 갔는데요. 배려가 아쉬운 현장이었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